지금 배경에 보고 계신 화면은 오늘 낮에 있었던 그 내각 회의, 예,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국무회의, 뭐 이렇죠. 예. 자, 캐비넷 미팅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요. 그 자리에서 이 켈리 레플러라는 중소기업 청장, SBA 청장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해 준 프로그램이 있었죠. 급여 보호 프로그램, 일명 PPP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PPP 대출을 신청을 기업주들이 하면 그러면 정부에서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 있게끔 지원금을 보내줬었는데 여기에 사기가 있었다. 그것도 규모가 2천억 달러에 달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쪽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바로 이 여성분이 켈리 레플러 SBA 청장입니다. 그런데 레플러 청장은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요 회의에서 이 SBA에서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숨기고 탕감하고 덮어버리려 했던 2천억 달러 규모의 사기성 PPP 대출을 발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220억 달러에 달하는 사기 대출금이 회수 및 기소를 위해서 연방재무부와 법무부에 이관됐다. 그리고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용의자들이 이미 현재 복역 중에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SBA가 단속을 개시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성과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청 감독관실의 조사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긴급 지원된 급여 보호 프로그램과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 EIDL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 1조 2천억 달러가 지급이 됐습니다. 1조 2천억 달러가 지급이 된 겁니다. 1,000조가 넘는 돈이 지급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2천억, 최소 2천억 달러 이상이 사기 및 부적절한 용도로 유출된 것으로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이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그중에 실질적으로 밝혀낸 게 한 220억 달러치 규모가 실제로 밝혀져서 관련자들이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신속한 자금 집행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신청자의 자격 검증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이 대규모 사기 청구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쌍한 자영업자들이 자기 직원들 월급 못 줄까 봐 그 직원들 월급 주는 걸 지원해 주는 거였는데 있지도 않은 직원들이 있는 것처럼 막 돈을 받아내 가지고 그거로 스포츠카 사고 집 사고 뭐 이런 이상한 놈들이 나왔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업체가 있지도 않은데 사업체가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가짜로 꾸며 가지고 돈을 받아낸 이런 나쁜 놈들도 있었습니다. 레플러 청장은 중소기업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전체 미국 그 기업 숫자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부를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는 그 행위의 피해는 결국 중소기업들이 받는 것이다. 그들은 매일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며 직원들을 부양하고 사업을 키워나간다. 정직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기꾼들이 미국 국민의 돈을 훔쳐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다. 이건 납세자들의 돈을 훔쳐가는 거다. 이렇게 레플러 청장은 이야기합니다. 레플러 청장은 우리는 약 9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자금을 사취한 14만 명에게 향후 SBA 대출을 영구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초에는 캘리포니아주 대출자 약 11만 1,620명이 적발이 됐는데요. 11만 1,620명, 캘리포니아에서만. 이들이 적발이 됐는데 이들에 대해서 대출 동결하고 86억에서 90억 달러 상당의 부정 수급액에 대한 제재 조치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1월 달에는 미네소타주에서 수억 달러 규모의 사기에 연루된 사람 6,900명, 미네소타주에서만 6,900명.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부정 수급 대출자로 적발이 돼서 대출금을 동결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레플러 청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벤스 부통령의 훌륭한 지도력 아래 업무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협력 관계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 협력 덕분에 업무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했죠. JD 벤스 부통령을 책임자로 해가지고 이 부정부패 사기 행각에 대한 단속을 펼치는 총괄 책임자로 벤스 부통령을 세웠습니다.
PPP, 이 급여 보호 프로그램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중소기업이 직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 보증 대출을 제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꾸어줬던 돈 나중에 거의 다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까? 안 갚아도 돼 라고 탕감까지 해 주었는데 그걸 사기를 쳐먹었다. 예. 2021년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그때 받았었다고 하네요. 근데 어쨌든 이 국민 세금을 이렇게 사기 쳐먹는 양심 없는 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는 쉽게 망가지는 겁니다. 저는 정부가 돈을 푸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런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보수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정부는 정부가 직접 돈 푸는 거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물론 팬데믹은 좀 워낙에 좀 특별한 상황이긴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정부가 직접 국민들의 생활에 이래라 저래라고 간섭하는 것 자체를 아예 하지를 마라라는 것이 사실 이 보수주의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들도 정부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건 정부가 해줘야 돼. 정부가 도와줘야 돼. 이런 생각 자체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뭐 정부가 하든가 아니면 자선단체들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갖게 만드는 정책. 그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정책이죠.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회의 평등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 열심히 살겠다는 각오가 있는 사람들은 나서라. 정부는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